자, 오늘은 연금 저축하고 그 다음에 IRP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검색해 보시면 연금 저축만 쳐도 그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연금 저축에서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지금 요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좀 나이 수령이 빨랐는데 이게 좀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5세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새 퇴직을 50세 하셨는데 65세면은 거의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새 이제 100세가 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텀이 긴 거죠. 그 일하는 시간보다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텀을 메꾸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민연금으로 하다가 이게 나이가 5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상품이 뭐냐면 연금 저축이 원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에 이제 세제 혜택을 연 1년에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 한도 연금 저축에다 300만 원 추가해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금 저축 빼고 IRP로 7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그 퇴직연금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 저축이랑 다를 게 거의 없고요. 근데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 DC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DC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기업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그래서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DC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인데 근로자가 선택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투자 자산을 직접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장을 다닌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실제 돈을 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을 다니시던 분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 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그거를 IRP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좀 넘겨볼게요. 근데 약간 형태가 좀 달라요. 형태가 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계산 다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드시는데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공제 혜택이 큽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공제 한도, 투자 규제,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IRP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은 제가 아까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700만 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40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족한 300만 원은 요 IRP에서 채워 넣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얼마일까요? 400만 원인 거죠.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연금저축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중도 해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중도 해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강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관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고요. 중도 인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보통 금액을 연금저축에다 400만 원 넣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 넣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강제성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7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기다 보니까 중도 인출도 안 되고 일단 해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을 1년마다 계속 넣으셔야 돼요. 강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한돈 채우고 남은 부분을 퇴직연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연금 받을 때 좀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 이걸 통합할 수도 있어요. 계좌를 운영하시다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하다가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계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은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세금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를 해지를 할 때는요, 그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돼가지고 16.5%의 세금이 붙고요. 근데 해지를 안 하고 중도 인출할 때도 지금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16.5%의 세금이 현재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인출할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그러니까 연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를 16.5%로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에 뭐 300만 원, 합산하면 700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700만 원 넣으셔도 됩니다. 그 최고 한도 7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공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계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16.5%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700만 원에다가 1년에 700만 원을 했을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에 700만 원을 이제 저축을 하시고 이제 소득공제 받으실 때 115만 5천 원은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원래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한 거고, 아니면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이면 그 4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16.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니면은 아까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5,500만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그 신고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그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5,500만 이상이다. 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게 4천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6.5%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13.2%를 받습니다. 그래서 13.2%를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7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13.5%죠. 13.2%죠.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그 환급 금액이 92만 4천 원 정도 받는 거예요. 1년마다. 나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좀 이해가 더 편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 파란 색깔 보니까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 올해죠.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올해까지는 200만 원 상향이 된다는 얘기니까 50 넘으신 분들이 지금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원래 400만 원까지잖아요. 세액공제가. 근데 200만 원 더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추가 더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포함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9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5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의무 가입 기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연금 저축 같은 의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있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만 50세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200만 원 상향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된다. 내년부터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전용 상품이 있어요. TDF 상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활용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많이 하고요. 보통 공격성은 70%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IRP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채권, 주식형 펀드, 뭐 배당 관련된 거 ETF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원금 이제 보장형 상품은 이제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율 보증 보험 상품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주택 구입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중도 인출, 중도 해지가 자유롭지가 않고요. 중도 해지 자체가 거의 힘들고요. 중도 인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사정으로 일부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보다는 연금 저축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됩니다. 16.5%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자기 중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사유에 일부 인출 불가, 특정 사유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회생, 파산, 천재지변인데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정도면 거의 뭐 암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6개월 동안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병원에. 그쵸? 아시잖아요. 3개월마다 옮겨야 되는데 이 정도 되려면은 이거를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해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 같은 경우도 잔액에 대해서 그 인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걸 계산해 드리냐면은
아까 전에 환급 그 1년 동안 소득공제 그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16.5%.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고 그러니까 5,500 이상인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7만 원. 근데 400만 원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중도 인출을 할 때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400만 원 1년 한도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았죠? 16.5% 맞나요? 그쵸? 이거를 1년 동안 세액공제 받아서 1년에 66만 원 환급을 받은 거예요. 4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돈이 갑자기 4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게 4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400만 원 필요해서 중도 인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400만 원을 중도 인출을 돈을 빼서 쓰려고 하는데 빼면서 다시 토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이 기타 소득세로 여기서 16.5% 66만 원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면은 이 돈을 다시 토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뺄까요, 안 뺄까요? 안 빼죠, 그렇죠? 왜냐면 받았던 돈 다시 토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중도인치로 빼게 하겠어요. 세금이 이렇게 센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빼는 거지 이거는 거의 못 빼는 수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시작해드리는 거예요. 기능은 있지만 사실 이거 유효성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까요?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금융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환급 받은 건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라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고요. 한번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도 해지 시, 중도 인출 시 3.3에서 5.5 낮은 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근로소득 6천만 원, 근로소득은 연소득이 6천만 원에서 700만 원 납입을 1년에 했어요. 그래서 운용수익을 2%라고 했을 때 세금이 92만 3천 원, 운용수익이 2%가 14만 원 합계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이해 쉽게 가나요? 이해 안 가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 보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세액공제가 왜 16.5%가 아니고 13.2%일까요? 여기에 나온 예시가 연소득이 6천만 원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6.5%의 세액공제를 주지만 연소득이 5,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13.2%의 세액공제로 조금 줄다 그랬죠? 통일돼서. 그러니까 연소득 6천만 원 예시한 거니까 세액공제는 16.5가 아니라 13.2%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액공제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연소득 6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인데 지금 1년 동안 700만 원 동안 지금 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랑 그 다음에 IRP를 섞어서 넣겠죠. 그래서 1년에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인데 받은 금액이 지금 보니까 16.5가 아니라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5,500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13.2%의 지금 세액공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92만 4천 원을 받으신 거네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92만 4천 원 맞죠? 그렇죠? 확인했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700만 원 납입하시고 연말정산하면서 92만 4천 원 환급 받으신 거예요. 1년 동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근데 그 700만 원 있죠? 그 700만 원 납입을 했잖아요.
그 1년 동안 운용 수익이 2%라는 얘기예요. 2%.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 나와주세요. 자, 이 700만 원 부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용 수익을 1년 동안 2%로 잡은 거예요. 그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2%. 14만 원이 1년 동안 수익이, 운용 수익이 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운용 수익이 14만 원이 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합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용 수익 1년 동안 난 거 14만 원에다가 세액공제를 환급 받은 거죠. 여러분들 환급 받은 거예요. 92만 4천 원. 그걸 더해 볼게요. 92만 4천 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92만 4천 원 세액공제 받은 거. 그래서 합해보니까 106만 4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을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106만 4천 원 정확하죠? 그쵸?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 거를 보니까 연금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할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연금은 지금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55세부터 5.5%라 하는 거 보니까 55세부터 지금 연금 수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소득세가 지금 39만 3천 원이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세액공제 여러분들 환급받은 거 92만 4천 원은 연금 수령할 때 그 5.5%에다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원금에다가 운영 수익이 있죠. 2%. 이걸 합산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원금을 지금 700만 원 넣었죠. 그리고 운용 수익이 1년 동안 14만 원 났죠.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에 대해서 55세 때 그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5세 때 700만 원에다가 원금을 7만 원 넣었었죠. 그리고 그 한 해 수익이 2%가 나서 플러스 14만 원의 수익이 났던 거죠. 그때 처음 가입할 때 이걸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림표를 보니까. 근데 이게 55세가 된 거죠. 근데 55세 동안 1년 동안 받는 그 세금을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여기서 5.5% 아이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714만 원 여기다가 곱하기 5.5 하고 퍼센트를 누르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가 나오죠? 39만 2,700원이 나오네요. 요게 연금소득세 5.5%인 거예요. 그래서 39만 2,700원인데 한번 볼까요? 그림이 맞는지. 39만 2,700원이니까 이거를 그 반올림해서 39만 3천원이네요. 맞죠? 그쵸? 그럼 계산하기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 반원까지 포함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106만 4천 원에서 세금을 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연금소득세가 39만 3천 원인데 운용수익 13원이랑 세액공제 92만 4천 원 합산한 106만 4천 원 빼면 되는 거죠. 한번 빼볼게요. 106만 4천 원 여기서 빼기 106만 4천 원 그쵸? 그러면 67만 1천 3천인가요? 볼까요? 맞죠? 67만 1,000원 맞죠? 그냥 정확하죠? 그래서 실제 수익은 67만 1,000원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세금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지금 기타 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00만 원 투자 금액에서 운용 수익 14만 원이죠? 한번 그걸 계산해 볼게요. 기타 소득세 16.5% 계산해 보겠습니다. 714만 원 원금에다가 2% 수익한 거 더한 금액에서
기타 호세가 16.5%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17만 8,100원이네요. 이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117만 8천원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지금 아까 전에 수익 났던 거 있죠. 운용 수익이랑 세액공제 받았던 거, 그게 106만 4천원 얘기죠. 빼보면 되죠. 106만 4천원인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지금 11만 4,100원 정도 나는 거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1만 4천, 정확하네요. 그쵸? 이제 이해 가시나요? 계산해보니까? 그쵸? 이 말이니까 중도에 해지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쵸? 지금 그림이 말하는 얘기는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니까 해지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가입해서 55세 연금 전환해서 받아라. 이 얘기네요. 그쵸? 그림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로 받으면 안 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금으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바꾸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이전 신청은 이전 받은 금융회사에 1회 신청만 하면 됩니다. 중도 인출이 불가피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 일부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연금, 이연퇴직연금 당연히 되지. 5년 안 돼. 이건 당연한 얘기고 퇴직급여 안 돼. 전혀 상관없죠. 근데 여기선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좌를 합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금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거의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거 합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손해 보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거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이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나왔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좀 한번 제가 이제 계산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계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문제 한번 다시 아까 거 좀 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연소득, 자, 아까 5,500만 원 기준이었죠. 그러면 연소득이 5,500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연소득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플러스 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요거 합해서 1년에 연 700만 원을 부으셨어요. 그쵸? 연금 그 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이. 그러면 자, 문제 내볼게요. 자, 세액공제 몇 프로 받을 수 있죠? 그쵸. 이제 배운 게 이제 확실히 티가 나네요. 그쵸? 그러면 16.5%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계산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700만 원 곱하기 16.5%. 자,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죠? 그쵸. 115만 5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또 문제 하나 또 내볼게요. 자, 문제 낼 건데, 그러면 연소득이 이제 7천만 원이야. 연소득 7천만 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연금저축 700만 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세율 환급을 몇 프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13.3% 누구야? 13.2%. 13.2%. 자, 요거 받으면 계산해 볼까요? 13.2% 그러면 얼마 받죠? 92만 4천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 확실히 가셨죠? 이제 안 까먹죠? 자, 요거까지 이제 됐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좀 확인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연금 저축 IRP. 자,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IRP로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IRP. 그 IRP 같은 경우는 그 중도 인출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요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료비 그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그리고 하나 또 돼요. 언제냐면 개인 회생. 아니면은 뭐 파산 선고. 요때 중도 인출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의 뭐 이거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 천재지변. 이거 좀 심한데. 이럴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럴 때 중도 인출이 되는 거예요. 중도 인출. 근데 사망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사망이 왜 중도 인출이 안 되죠? 사망은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사망 중도 인출 안 되고요. 해외 이주 중도 인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해외 이주 하는데 왜 중도 인출이 안 되죠? 해외 이주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이게 해외 이주가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해외 이주.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뭐 영업 정지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이상 입원 치료하면은 중도 인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원 치료 하나요? 제 코로나. 요런 경우, 근데 제 합리적인 거는 제가 찾다가 이거 겨우 찾았는데, 그나마 좀 합리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주택이 없으신 분들 있죠.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용으로 뭐 제출할 때 가능하다고는 해요. 요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요거 외에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P 퇴직연금은 거의 중도 인출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도 인출이 되는데, 이제 16.5% 기타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 가입자의 사망, 뭐 영업 정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금 계좌,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이제 중도에 이제 해지를 할 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P는 사실상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연금 저축이랑 분산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강제성이 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강제성이 그나마 좀 덜한 연금 저축이랑 같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합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굳이 퇴직연금으로 7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연금 저축으로 나눠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 결정적으로 나눠서 가입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연금저축은 16.9% 기타수수에 부과된다 그랬죠.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 두 가지 그 수령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5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세 대상 금액은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과세되고요.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죠. 나중에 세금을 대투자한 복리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금을 전환할 때나 얘기를 하는 거고 55세까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55세까지 자금이 묶이고요.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연금 받을 때 나이대에 달라요. 5.5%에서 3.4%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저축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그 1,800만 원 저축 한도인데 연금 저축이랑 IRP 이제 두 개 다 합산해서 1,800만 원인데 문제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그 세제 혜택은 700만 원이라는 거. 가입은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제 혜택은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700만 원이 넘어가는 세제 혜택 받은 금액보다 넘어가는 금액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도 인출할 때 붙지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 전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세랑 이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붙지가 않아요. 그거를 좀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식을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연금 받을 때 1년에 제가 단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금 받을 때 나중에 이제 지금 어릴 때 가입해 놓으시고 나중에 55세 때 보통 연금을 보통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연금 수령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연간 1,200만 원을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죠?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있죠?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1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면요. 종합 과세가 돼요. 지금은 요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세금을 5.5%에서 3.4%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연간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초과되면은 이제 기타 소득세에 빠지면서 이제 종합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 세금을 얘기하기 전에 연간 계산식이 있어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 계산식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좌 있죠.
계좌 평가 금액, 계좌 금액. 그 매년 그 계좌를 평가를 해요. 계좌 평가액. 그리고 10일 연금 수령 연차 여기에 120%. 공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계좌 평가 금액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7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얼마로 계산할까? 1억으로 해볼까요? 1억? 그래, 좋아요. 평가액이 1억이다. 그러니까 55세 때 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공식이죠. 10일이죠. 지금 몇 년 차죠? 처음 50세 처음 받으면 연금 받는 몇 년 차예요 지금? 1년 차잖아요. 처음 받는 거니까 1년 차 곱하기 120%.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빼면은 요건 10이 되는 거죠? 요거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계산 1억에다가 나누기 10.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곱하기 120%.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100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한도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2년 차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2년 차. 2년 차니까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11에서 2년 차니까 얼마 빼야 돼요? 2 빼야죠. 그럼 얼마 돼요, 여기는? 9가 되죠? 이건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근데 지금 평가액이 1억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1000만 원 받았잖아. 그쵸? 그러면 계산해봐야죠. 요게 1억에서 지금 1200만 원 1년차 할 때 받아서 썼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8,800 남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계산 다시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8,800이 2년차 때는 다시 계좌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9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나누기 9. 그 다음에 곱하기 120%. 아이고, 계산 이상하게 나오네. 8,800만 원에서 나누기 9. 그쵸? 곱하기 120%.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173만 원. 그러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97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이해 가세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받을지 알려면 요 계산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해 가세요?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계산식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야, 지금. 자, 그럼 3년차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할 거 많은 딴 것도 있으니까. 3년차까지만 계산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얼마 받은 거예요? 1173만 원 정도 받은 거죠? 그러면 빼야 돼. 88만 원에서 1173만 원 받은 거죠. 그러면 7627만 원의 이게 평가 금액이죠? 여기서 계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627만 원. 근데 좀 다를 수 있죠. 왜 다를까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1년마다 뭐 재투자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뭐 2%도 5%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거고 위험 수익 넣었으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도 계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3년 차니까 어떻게 되죠? 3 빼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8이죠. 그럼 계산 다시 해볼까요? 7,627만 원에서 빼기 얼마요? 아,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 8 하면 얼마예요? 3년 차에는
953만 3,750원에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나누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79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수령은 이렇게 계산해서 무조건 10년은 채우셔야 됩니다. 계산식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계산식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제가 뭐 재테크 강의 뭐 다른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이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계산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원금이 까이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나이 젊을 때 이렇게 원금을 불려놓고 근데 이거를 다시 원금을 다시 깎아먹어서 결국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결국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10년짜리로 전액 받으면 10년 받고 나면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제가 지금 계산해보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투자에 자신이 없다. 난 투자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시키는 거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면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돈을 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금이라도 받는 게 유리하죠. 무조건 좋죠. 근데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자신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임대나 그러니까 주식이나 배당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계산하면서도 약간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럼 무조건 가입하세요. 이것도 받아야죠. 무조건. 그쵸? 일단 계산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를 좀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세금. 자, 세금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연간 1,100만 원 이거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세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국민연금, 뭐 저희 공무원연금 아시죠?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이거 연간 1,100만 원에 포함 안 됩니다. 그 한도에 포함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금 같은 경우는 포함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추가 납입한 것에는 포함되고요. 근데 뭐냐면 연금 저축 있잖아요. 그 퇴직연금 중에서 요 IRP 있죠? 요 IRP. 본인이 한 거. 본인이 추가 납입. 이런 것들은 포함됩니다. 연간 1,200만 돼. 이런 거 포함 안 돼요. 그리고 개인연금 있죠? 연금저축. 여러분이 드시는 거. 연금저축. 이런 것들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뭘 따져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년 차에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2년 차부터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100만 원 넘길 수 없다는 거를 가정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나 제가 지금 굉장히 큰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산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연금 저축 가입하고 그 다음에 IRP 가입을 했을 때 뭐 나중에 또 추가 가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간 1,200만 원 못 넘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연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에서 그만큼의 이제 한도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같은 거 받으면 되죠. 국민연금. 그쵸? 이런 거 받으면 되죠. 근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개인연금 있죠. 뭐 개인연금보험 있죠. 개인연금보험. 그런 것들을 포함 안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개인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하시면 개인연금보험 조건이 맞으면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한도에 포함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더 받으려면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런 개인연금 같은 경우로. 이제 좀 포인트 좀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통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IRB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통 그 한도가 7만 원이잖아요. 그 한도 안에서 받는 분들 나중에 5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추가로 가입하려면 추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국민연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개인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연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더 받으려면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있으니까 나는 개인연금 보험 필요 없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라는 거죠.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뭐냐면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을 난 넘어서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종합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산해 드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연금소득세가 있어요. 연금소득세 요거 같은 경우는 5.5%에서 3.3%입니다. 나이 구간에 따라 달라요. 연 떼는 게. 근데 이거를 1,200만 원 넘게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6.6%에서 45%까지 세금을 떼는 겁니다. 이게 종합과세예요. 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장난 아니죠? 5.5% 되는 게 45%까지 늘어나 버려요. 세금이. 그래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된다는 그런 예외 조건이 있긴 한데, 그리고 1,2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계산을 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산 하나 해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금 저축하고요. 네, 플러스 요 개인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나이가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세 미만. 어떻게 되냐?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연금 소득세. 그게 5.5%예요. 그리고 70세부터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 이렇게 여기 좀 표시가 좀 올릴게요. 여기 5.5%, 여기가 4.4%입니다. 그 다음에 80세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80세 이상. 그러면 여기가 3.3%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늦게 연금 전환하셔도 되지만 실상 근데 이거를 70세부터 받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좀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해봅시다. 어떤 계산 해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연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씩 계산해볼까요?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해볼까요? 5천만 원. 1억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억 기준 계산해서 55세부터 연금 전환을 예를 들어서 몇 살까지 해볼까요? 15년. 70세까지 할까요? 70세까지 받은 경우 아니면 70세부터 뭐 예를 들어서 85세까지 받은 경우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나 받냐? 15년 정도 받는 거죠. 그쵸? 15년 정도 받는 건데 요렇게 해서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들을까요? 세금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생각보다 복잡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해 드릴 건데 자 그럼 55세부터 1억 기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계산하려면 그 수령 금액이 그 계산식에 따라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 아까 계산해봤으니까. 그래서 세금만 계산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돼요. 1억을 기준으로 1억을 기준으로 지금 15년 동안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 15년. 그러면 한 달에 그 1년에 그러니까 660이니까 이거를 환산하니까 일단은 연 1,100만 원 안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네요. 1년에 한 6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55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6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660만 원에 대한 세금이 66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얼마였죠? 5.5%죠. 그러면 세금이 36만 3천 원이죠. 1년 동안. 그렇죠? 계산이 되네요. 세금. 요게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 그쵸? 그거 계산해봤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서 몇 살까지죠? 70세까지죠? 그럼 5.5%로 내야 되는 거네요. 세금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70세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략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70세는 포함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게 1년이니까 일단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15년 대충. 그럼 계산해 볼게요. 36만 3천 원에다가 15. 그러면은 세금이 연금소득세를 총 대략 544만 5천 원 정도 낸 거예요. 70세는 포함 안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70세 미만까지 이게 받았다 했을 때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70세부터 85세까지 계산해 볼까요? 근데 요게 좀 다른 거죠. 70세부터 받으면 사실 1억이 아니겠죠? 왜냐면 더 연금을 늦게 받았으니까 투자를 더 오래 했으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70세 받으면 세금이 8세까지 4.4%죠? 그러면 우선은 70세부터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 되죠? 위 기준으로 보면은 80세입니다. 80세.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79세까지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계산식이 아까 맞은 거죠. 열이죠. 그래서 10년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치를 계산해보면 요 세금이 아까 4.4%였죠. 연금소득세가. 그러면 아까 660만 원 1년 동안 받는 그 연금 금액이죠. 총 금액에서 곱하기 4.4%.
그러면 1년 동안 29만 4천 원이니까 이렇게 10년이죠? 곱하기 10년. 그러니까 290만 4천 원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85세 때 여기가 구간이 여기는 4.4고 여기는 3.3이네요. 그럼 3.3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3.3을 계산해 보면 660만 원에서 곱하기 3.3% 그러면 21만 7,800원이네요. 곱하기 5년이죠. 곱하기 5년 그러면 108만 9천 원. 그러니까 요거가 10년, 요거가 5년, 그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09만 4천 더하기 108만 9천. 그러면은 총 399만 3천 원이 되네요. 그러면 세금 차이가 좀 있네요. 그쵸? 근데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그쵸? 계산해보니까 좀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차이 나는데, 계산해보니까, 근데 이게 15년 동안 세금이 145만 2천 원인데, 이거 별 차이 안 난다. 그쵸? 그냥 이거 나눠볼까요? 15년으로? 아,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됐네. 145만 2천 원. 145만 2천 원인데 145만 2천 원. 요 정도 차이인데 이거를 15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96,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진짜 많이 안 나네요. 나누기 또 연으로 달로 환산해 볼까요? 한 달에 8,000원, 8,066원 정도 차이네. 거의 안 난다 이건. 그렇죠? 연금 늦게 받을 필요가 없네. 그쵸? 빨리 받는 게 낫겠네요. 세가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계산해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거예요.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00만원,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되면 뭐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연금소득세는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게 1,200만. 근데 문제는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넘긴다는 얘기죠. 그럴 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아까 세금 계산해본 게 5.5%에서 3.4%까지 그만큼 뗀다는 건데, 문제는 아니 어떤 사람이 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고 싶어. 더 받고 싶지. 그쵸? 근데 더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합과세가 돼서, 분리과세라는 얘기라 종합소득세 과세가 6.6에서 아까 계산한 게 얼마죠? 45%까지 세금을 떼겠다는 거잖아요. 45%면 내가 연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금 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려고 가입한 게 아닌데 엄청나게 떼잖아요.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예요. 그 이상 받으려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넘어서 받을 수 있죠. 그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럼 국민연금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안 되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요 연금저축이라든지 요 개인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도 100만 원 한도만 안 넣으면 나중에 늙어서 종합과세 안 되잖아요. 괜찮죠? 그렇죠? 분리과세잖아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 어때요? 개인연금 있죠? 추가로 가입했어요. 그거는 그거 기준만 맞추면 그거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잖아요. 종합과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다 나눠서 분산해서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종합과세가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쵸? 왜냐면 세금이 45, 말이 45%지 엄청난 거죠. 그쵸? 거의 다 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종합과세가 안 되는데 징점을 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아까 느끼신 분 있어요? 이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랑 아까 연금저축을 나눠서 가입해야 거는 중도 인출이나 이런 것들은 퇴직연금 같은 게 안 되죠. 중도 해직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나마 되는 게 연금저축인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세금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한 15.5%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굉장한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년 한도가 700이지만 한 달에 700만 원 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만약에 25살 정도에 만약에 이거를 가입을 해서 연간 700만 원씩 거의 55세까지 이걸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7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근데 연금으로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한 달에 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요새 이 돈이 나중에 말이 100만 원이지 앞으로 25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을 때 이 100만 원 돈은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만 원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주식 투자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을 때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한 사람한테는 썩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런 투자 방법도 좀 계속 앞으로도 알려드릴 건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는 따로 가져가는 게 맞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좀 유동성이 좀 더 있는 거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연금저축이랑 IRP에 대해서 지금 다 계산해봤는데 계산해보니까 이제 좀 다 알겠죠? 그쵸?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 같은 경우는 전 마스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나하나 다 계산해봤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더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 가세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완전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연금저축하고 IRP 교육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